28개 학교가 웨이팅이 걸렸었어요. 학교가 아는 걸 얘기해요? 아니면 학교가 모르는 걸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30대 중반 톱 MBA 합격하다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2년이 몇 년 됐죠? 저희 이제 안지 3년 차 됐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셨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죠? 그렇죠. 이젠 중반 됐고, 중반이 됐죠. 저도 40대였고, 이제는 50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셨죠? 네, 최근에. 그렇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30대 중반 유부남이고 인시아드 MBA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서 무역 해외 영업을 한 4년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 신사업 개발, 그런 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인하우스 컨설턴트 역할을 한 4년 정도. 그래서 총 한 9년 차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그 상위권 대학에 공과 계열을 나왔고요. 스카이인가요? 스카이는 아닙니다. 네. 그 바로 아래. 오케이. 학점 4.5 만점에 한 3점 중반대. 그러면 4.0으로 전환했을 때는 몇 점이죠? 3.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학교더라도 뭐 이게 뭐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 없고 오히려 학교 질문에 학점 뭐 어떤 자기가 약한 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거 좋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GMAT은요? GMAT은 이제 최종 730점이고 영어 점수는 저는 토플보다는 IELTS를 봤는데 7.5점. 그리고 토플은 9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해외 경험은 사실 뭐 미국에 어학연수 간 거 1년 정도? 나머지는 국내에서 공부한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혹시 그 나이에 대해서 학교들이 뭐 엑세큐티브 MBA를 가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따로 그런 건 없었고 한번 메일을 받은 적은 있어요. 다른 데서. 탑스쿨이에요? 탑스쿨이었는데 그건 이제 지원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한번 받은 적은 있어요. 뭐라고요? 익제큐티브 MBA로 적합한 대상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 정도였고. 정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네네, 떨어지고. 대신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죠?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아니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왜 갑자기 이거 다 버리고 MBA를 지원하시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런 신사업 전략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고 하던 업무의 연장선으로 좀 더 컨설팅, 투자 쪽으로 이제 전문성을 강화해서 커리어를 좀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태핑 스톤으로 MBA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은 30대 초반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와, 참 긴 네. 힘든 여정이었죠? 네, 그 힘든 순간에 제렌쌤이 같이 힘이 돼줬죠. 그렇죠. 그래서 자, 힘든 것들이 첫 번째 지매 점수가 잘 안 나왔었고 네, 두 번째는 또 웨이팅 엄청나게 걸렸었고 그렇죠. 자, 그거 한번 쭉 흩어주세요. 네. 지원 과정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GMAT 학원을 등록한 게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2021년 입학을 목표로 그 2020년 12월 이때 세컨 라운드 때부터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1차 년도였고 2차 년도에 이제 first 라운드, second 라운드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라운드를 사실상 지원하게 된 셈이고. 라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두 연도고 네. 라운드는 세 라운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해 때 그 학교가 하나 붙긴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첫 번째 해 때는 이제 그 당시 지원할 때 GMAT 점수는 700점이었어요. 그런 중간에 9개 정도, 10개 정도 학교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웨이팅 리스트에 뜹니다. 그렇지. 그러던 중간에 이제 GMAT 점수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싶다 해서 730점으로 올렸고 그럴 때 이제 한 학교가 이제 웨이팅해서 저를 억셉트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됐던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네. 근데 이제 탑 10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근접한 학교인데 게다가 또 지매까지 올리니까 뭐 욕심이 생기죠. 당연히. 욕심도 그렇기 많이 때문에 생겼죠. 네.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시도를 하신 거지. 네네. 그죠?
대단해요. 지맷 몇 번 봤어요? 저희 GMAT이 인생에 8번 볼 수 있잖아요. 전부 봤습니다. 마지막에서 730 치신가요? 네, 마지막에 딱 730이 나왔죠. 제일 낮은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 620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첫 시험을 2019년 2월에 봤는데 한 640점? 그래서 첫 시험 치고 잘 봤다. 기분 좋게 이제 다음 시험을 쳤는데 2020년 8월 한 5번 정도 볼 때까지 계속 600점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2월에 제가 한 700점이 나왔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원서에 700점으로 수정을 하기 시작했죠. 일을 계속 하시면서 하신 거죠? 네, 일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회식도 있고. 네, 그 회식도 있고 이제 참 신기한 게 시험을 설정을 해놓은 그 날에 그 앞에 뭔가 이렇게 항상 중요한 회사 일들이 뭔가 생기더라고요. 멘탈을 잡느라 좀 많이 힘들었죠. 아,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셨어요?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네. 자, 이제 우리 웨이팅 무덤 얘기 좀 합시다. 네. 2년 정도 지원에 총 몇 개의 학교가 웨이팅 걸렸었어요? 총 8개 학교가 웨이팅이 걸렸었어요. 아, 네.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오랫동안 했지만. 저도 처음이에요. 대단해. 어? 왠 것 같아요? 좀 이제 합격을 하고 보니까 조금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내 스토리만 이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 1차년도에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내 에세이 준비하고 기계적으로 조금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년도가 되고 좀 더 해보면서 이 학교가 정말 나한테 좀 잘 맞는 학교고 이 학교가 뭘 원한다 이런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혹시 오해 있을까봐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와 이 학교가 나한테 어떻게 맞고 이런 거는 왜냐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예를 들면 캐리어골 에세이거든요. 근데 반 정도를 누구나 긁을 수 있는 수업 같은 거 막 긁고 네. 이럴까봐 제가 지금 높아심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인터뷰 때는 막 얘기해도 돼. 이 학교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조금 캐리어골 에세이에서도 조금 더 그 학교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나한테 맞게 해가지고 조금 이거. 왜냐면 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하면서 스토리도 또 네, 개선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제가 스토리가 여러 개가 또 생겼죠. 좋은 그렇죠. 게. 왜냐면 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일 성과도 많이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 니마. 참고로 다른 합격자도 님만큼만 썼는데 알겠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는 걸 얘기해, 학교가 모르는 걸 얘기해. 학교가 아는 걸 얘기해요? 아니면 학교가 모르는 걸 얘기해요? 학교가 모르는 걸 모르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 학교 모르는 그렇지. 나만의 이야기. 자기의 수업 같은 건 다 알고 그러니까 막 도배할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참고로. 자, 1차 지원했을 때 특징 뭐 같은 거 뭐 있으면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700점으로 지원을 했다가 웨이팅에 4개 학교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보통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에세이를 한 4-5개 정도 보냈고 지인분들한테 레터 오브 서포트도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MAT도 730점으로 올렸죠. 그랬는데 이제 GMAT도 오르고 하니 욕심이 생겨서 포기를 하고 내년 그 2차년도로 지원을 하자. 두 번째 시도했을 때 first round 얘기하시는 거죠? 네, 첫 번째 1차년도의 세컨드 라운드 때를 설명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2차년도 15개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참 그 중에서 리애플리컨트로 한 학교도 네, 있죠. 그 중에 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붙으신 학교는 그 처음으로 지원하신 학교죠? 네, 처음으로 지원했고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더 그 지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더 잘 지원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지원 과정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학만이 아니라 일종의 좀 해탈 과정? 네, 많이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성장했죠. 많이 괴로우셨죠?
괴로움도 많았고 이게 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끈기를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더 발전하는 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게 많았죠. 뭐 네. 최소 8번 웨이팅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그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웨이팅 때도 또 편지도 막 보내고 막 추가로 막 이러셨죠. 네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강한 멘탈을 가지자. 뭐 이거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액션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을 컨택해서 조언도 구하고 좀 진심으로 더 내 진심이 학교 어드미션에 얼마나 더 전달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글을 또 썼던 것 같아요. 무슨 글이요? 에세이 같은 것도 좀 더 추가로 쓰고. 솔직히 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운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혼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해서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고. 그 기다리는 와중에 제일 자기 일탈이 뭐였어요? 막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가끔씩 하루 바람 쐬러 이렇게 드라이브 갔다 오고 그냥 멋지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쩌요? 평상시에 그냥 꾸준히 관리, 운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난 술 한 10번 정도 먹고 아마 쓰러지고 막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단점, 유학 지원 과정에서 네네. 나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처음엔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 왜 이 학교에 오고 싶냐. 이제 뭐 제가 합격한 학교에 좀 특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프로그램 길이가 좀 더 미국 학교들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 나이를 강조하면서 이게 faster ROI가 나온다. 내 나이는 이러한데 나는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지원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은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재학생들도 컨택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학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나도 더 잘 어필이 되는 것 같다. 알았어요. 하나만, 여기 또 하나만 더. 오해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학교를 10개를 지원한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에 재학생이든 졸업생들을 3분씩만 만든다고 해도 30년이야. 네. 여러분들 시간 없어. 그러면 지금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었을 것 같다를 답해봐요. 좀 더 어필이 될 곳은 이제 인터뷰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 에세이는 질문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는 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월 리밋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 드러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인터뷰 쪽에서 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네네. 디스커션 좋아하니까. 오케이, 자, 니마. 이제 합격했죠? 그렇죠. 합격하고 나면은 학교가 좀 액티블리 막 이벤트 막 초대하고 막 이러나요? 네. 지금 제가 합격한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도 이제 합격을 해서 초반에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관리를 되게 잘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점들이냐면 일단 입학처 같은 데서 어떤 그룹에 초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입학처들이 잘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입국하고 학교 등록하는데 이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도와주고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들 통해서 공부나 커리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캐리어 이벤트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라고 메일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알럼나이 커뮤니티 그리고 재학생들 커뮤니티도 이제 초대가 돼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알룸나이들한테 님에 대해서 정보를 줘요? 지금 된 학교는 저보다 먼저 앞선 라운드에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컨택을 해줬고 다른 데들은 또 어드미션이 연락을 주기도 하고 현재 재학생들이 연락 오기도 하고 졸업생들이 연락 오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하셨던 그룹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온라인에 존재하는 그룹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마이크로 팀즈 같은 경우는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조인을 하면은 동기가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자, 예산은 뭐 어떻게 얼마 정도 들죠?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1년짜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싼데 한 1억 원 후반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까지.
로운 받을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ROI 나올 것 같죠? 그 다음 커리어를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봉은 한 얼마 정도세요? 대략. 대략 한 6천에서 8천 사이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1년짜리 갔다 오면은 대부분 거기 학교 출신들은 얼마 정도 벌죠? 1억 중반 후반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딱 2배, 네. 2.5배 정도네요. 네. 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응? 맛있는 것 좀 사줘요. 네. 제가 자, 추후 계획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금 그 입학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일단 내일 모레 유럽으로 못다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한 주간. 이거 진짜 부럽다. 아니, 야, 이거 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또? 갔다 와서는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파운데이션 코र्스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수업 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제 다음 커리어로 이제 컨설팅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인터뷰 준비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코र्스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이렇게 뭐 커세라 이런 거요?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온라인 콜세라 그 코र्스도 있어가지고 많은 그 학교 동기들이 그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컨설팅 케이스 더 많이 풀어줄게요. 네네. 잘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퍼스트 라운드가 9월에 지원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에세이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좀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님은 언제 시작하셨죠? 아니 우리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면. 그러면 엄청 오래됐죠. 그렇죠.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날 몇 정도. 달에 기억 안 나죠? 네, 거의 한 1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에세이를. 그렇지. 쓰고 계속 이 수정 과정을 좀 거쳤던 것 잘한 같아요. 거예요. 네네. 잘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아직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MBA를 합격하시더라도 이게 MBA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MBA는 이제 문을 열어준 것 뿐이고 고생이 이제 아직도 남았다는 뜻이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MBA 마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더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합격하고 가실 학교가 되게 인텐시브하고 패스트 페이스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팁 하나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많이 해요. 취업,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리스트, 뭐 스튜던트 클럽. 그럼 거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꼭 캐리어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꽤 많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케이. 자, 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악수. 네, 포옹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싶지만 포옹. 마지막으로 제레미 쌤 믿고 제레미 쌤이 하라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유, 님은 진짜 끝까지 네. 진짜 울지도 않고 용기를 내셔서 잘했어. 축하해. 선생님 덕분에 잘했죠. 오케이, whatever. 님 우리 둘 다 님도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네, 그쵸? 같이 고생했죠.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끝내야 될 때 하는 거 있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